자, 오늘은 등기 기록으로 살펴보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부 기록 얘 같은 걸 하나씩 다 살펴보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페이지를 좀 보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부동산에 대한 거래 가액이 있겠다. 그죠? 그 거래 가액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좀 보시게 되면 한 개의 신고 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서 토지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번지 필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랑 누가 매매 계약을 한 거냐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순위번호 2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2005년 5월 10일 제 5500호대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이 등기는 접수된 시점이 5월 10일 날 접수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5500호라는 것은 이 관할 등기소에서 5500번째로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등기원인 2005년 9월 9일 날 매매 소유자 이갑동 되어 있고 그 뒤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고 아래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이갑동과 소유자의 주민번호 그 다음 소유자의 주소 이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읽었었습니다. 판단되겠죠? 그래서 이갑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그 아래 누구와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이갑동이라는 사람이 그게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 해가지고 2006년 6월 4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갑동과 홍길동이 2006년 6월 4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 2006년 6월 5일 날 8000번째로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근데 그 아래 보니까 거래가액 금 해가지고 3억 원대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갑동이라는 사람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관해서 얼마의 매매 계약을 했고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고 언제 6월 4일 날 매매를 했고 등기는 6월 5일 날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2번 한 개의 신고 필증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내용은 똑같은데요.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보시게 되면 소유자가 홍길동 되어 있고 주민번호,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매매 목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601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갑구의 2번 지문을 보면 그 갑구 위에 보면 토지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번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건물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번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이갑동이라는 사람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 이쪽으로 잠시 볼게요. 자, 이 토지가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 153번지고 그럼 건물도 신사동 153번지가 되겠죠. 그럼 이 건물과 토지가 이갑동시 소유 토지인데 소유 토지와 건물인데 이갑동시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 신청을 일괄해서 신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갑동과 홍길동이가 등기 신청을 하러 갈 때 부동산이 하나였다면 우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수 개잖아요. 그럼 수 개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 신청 시 매매 목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합니다. 매매 목록. 그러면 매매 목록을 첨부를 하게 되면 이때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등기 기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보시면 소유자 홍길동 되어 있고 매매 목록 2601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고 매매 목록 2601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신고 필증에 두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면 뭐가 첨부될 거고 등기 신청 시 매매 목록이 첨부가 되면 이 매매 목록 번호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는 거고요. 자, 근데 맨 위의 등기부를 볼까요? 맨 위의 등기부는 매매 목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래 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부동산이 하나가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번지 해가지고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래 두 가지의 등기 기록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등기 신청을 할 때도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할 등기소가 같겠죠. 등기 원인이 같겠죠. 등기 목적도 같겠다, 그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같고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무슨 신청?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때 뭐가 첨부된다? 매매 목록. 매매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 2601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2601호의 매매 목록에 들어간 거래 가액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금 5원정 돼가 있고 부동산의 표시가 1번, 2번 해서 두 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래 가액이 기록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면 매매 목록 번호를 등기관에게 2601호를 열람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 매매 목록에 거래 가액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유권 보존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자, 보존 등기에는 그게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죠. 예,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그럼 이 부동산은 1985년 6월 5일 날 5789번째로 최초 소유자가 홍길동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1985년 11월 8일 날 홍길동과 박을순이가 신탁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약정을 할 때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박을순이라는 사람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할 것을 내용으로 신탁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월 8일 날 신탁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95년 11월 10일 날 37,890호번째로 등기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랑 공동으로 갔을까요? 홍길동과 박을순이가 공동으로 무슨 등기 신청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고요. 이와 동시에 무슨 등기까지? 신탁 등기까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등기는 홍길동에서 박을순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약정에 의한 신탁 등기는 어떻게 신청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만 우리가 단순히 이게 신탁이라는 내용의 원인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제3자가 이것은 신탁 부동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신탁 등기에서 신탁원부 제15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박을순이라는 사람에게 재산권 이전을 내용으로 재산권의 관리와 처분 행위들을 일정 부분 맡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근데 신탁원부 제15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 부동산에 관한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활용에 관한 내용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박을순이라는 사람에게 신탁약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떤 정도까지만 이 재산권의 관리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은 뭘 보시면 되겠다? 신탁원부 제15호를 등기한에게 열람해 주세요 하면 신탁원부로서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 이거 개정된 거니까요. 일단 권리의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홍길동 소유자, 전 소유자 홍길동을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 박을순이를 뭐로 하여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탁 등기만큼은요, 박을순이가 즉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동시에 갈 때 신탁 약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박을순이가 별도로 따로 신탁 등기 있잖아요. 용지. 그걸 만들어서 따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따로 신청한다는 의미를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한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무자는 홍길동이 될 거고 권리자는 박을순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과 박을순이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에 의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 신탁 약정이야 신탁 등기는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간다? 단독으로 간다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에 관한 내용을 뭐하라? 함께 기록해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별개로 작성해서 신청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2007년 4월 9일 제2312호 등기 원인에 진정명의 회복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에 소유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죠? 자, 전 소유자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등기 원인의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원인만 되어 있고 원인 일자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지만 원인 일자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지만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 설정 등기 기재례를 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토지 일부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토지는 전부예요? 일부예요? 예, 전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죠. 자, 지상권 설정 1988년 3월 15일 3115로 접수가 되었고 원인은 1988년 3월 14일 날 설정 계약. 그러면 3월 14일 날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 3월 15일 날 등기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의 소유. 범위는 동남쪽 200m. 그러면 동남쪽 200m니까 이 동남쪽 200m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럼 존속기간 1988년 3월 14일부터 30년, 치료 월 10만 원,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상권자는 누구다? 박을순. 그럼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겠다.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고 그 소유자 토지에 대해서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겠죠? 자,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범위가 동남쪽 200m에서 일부라는 거. 일부라면 맨 아래 보면 도면 편철장 제3책 제8면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범위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도면은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되겠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 3페이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 기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통행지역권에서 승역지라고 되어 있죠.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순위번호 을구에 지역권 설정. 원인은 1988년 3월 14일 설정 계약. 접수는 3월 15일 날. 그러니까 목적은 통행. 범위는 동측 50m. 역시 일부다. 그죠? 그 다음에 요역지는 고양구 원당면 신원리 5번지. 그러면 승역지가 몇 번지 필지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거죠? 예,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5번지 필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라고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원당면 신원리 5번지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홍길동 78년생, 그 다음에 고양시 원당면 신원리 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권자는 누가 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으로서 자신의 원당리 5번지 필지의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범위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일부니까 도면 편철장 제6책 8면에 이 일부가 어디인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행지역권에 설정해서 요역지에서 동일 등기소 관내일 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승역지가 신원리 6번지 필지라고 가정을 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5번지 필지입니다. 그러면 6번지 필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 지금 6번지 필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요역지에 관한 소유자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지역권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등기관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원당면 신원리 6번지 필지가 요역지인 원당면 신원리 5번지 필지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등기관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요역지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위 1번의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를 하고 나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5번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6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5번지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부, 즉 5번지 필지 등기부 을구를 찾아서 뭐라고 기록해 주냐면 등기 목적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원당면 신원리 5번지 필지는 몇 번지 필지로부터 6번지 필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기록해 주는 게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그 다음 접수와 등기 원인이 기록이 없죠. 없는 이유가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5번지 필지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5번지 필지 토지 등기부를 찾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5번지는 6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요. 그래서 원인 그게 접수와 등기 원인의 기록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고양군 원당면 신원 6리, 목적은 통행, 범위는 동측 50m, 1988년 3월 15일. 이것은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연월일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등기가 기록이 되고 나면요. 접수와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고 왜? 접수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는 거죠. 하고 나면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 1988년 3월 15일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실행한 연월일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문을 여러분이 이해 돕도록 그림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가 6번지고 여기가 5번지 필지라는 겁니다. 그럼 5번지 필지의 소유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6번지 필지 토지 일부를 5번지 필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지 필지를 우리는 승역지, 5번지를 요역지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6번지 필지 토지 일부의 승역지에 요역지 소유자, 즉 홍길동 명의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기록된다고요. 그게 통행지역권 위에 있는 위의 내용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 등기를 등기관이 다 하고 나면 등기관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5번지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지 등기부를 찾아서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가 통행지역권 설정 요역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몇 번지임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직권에 의한 등기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와 등기 원인 및 일자 등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신청한 사람이 없잖아요. 신청을 해야 등기를 접수받을 건데 접수받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기재를 해보죠. 자, 전세권 설정 2001년 5월 7일 3087호, 2001년 5월 4일 설정 계약, 5월 4일 날 계약하고 5월 7일 날 등기했네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금 8천만 원, 범위는 건물의 전부. 자, 건물의 전부가 되어 있으니까 도면 편철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의하시라고요. 일부였다면 도면 편철장이 첨부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 2001년 5월 7일부터 2003년 5월 6일까지.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다? 홍길동.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그 아래를 보게 되면 2004년 등기 원인을 봅니다. 2004년 5월 6일 날 변경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접수는 5월 6일 날 변경계약하자마자 접수가 되었다. 그죠? 전세금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1억대가 있죠?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실체와 등기사에서 일부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세금이 뭐가 되었다? 증액되었다는 겁니다. 얼마에서?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이것을 전세금에 관한 증액 등기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등기의 형식을 보게 되면 부기등기로 되어 있다, 그죠? 자, 전세권 변경을 볼게요. 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위 주된 등기의 전세권 설정 등기 일부의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변경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는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등기가 아닙니다.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이 얼마로? 예. 1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워지고 나면 그 등기부에서는 그 전세금 있죠? 그 등기부에 전세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8천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뭐 하셔야 한다? 이렇게 실선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 주등기 순위. 그러니까 금원 8천만 원은 실선으로 여러분 지우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이 뭐가 되었을 때? 변경이 되었을 때 기존 부기등기로 했다면 기존에 있던 8천만 원은 실선으로 지운다.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좀 볼게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세금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제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부기등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저를 봅니다. 자, 1번 등기에 기존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자, 금액이 얼마로? 예, 500만 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순위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피담보채권 금액이 1억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600만으로. 그러면 전세금을 600만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버리면 500에서 600을 증액해버리면 이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로 만약에 하게 되버리면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주등기 순위에 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후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이 후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의 승낙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전세권자 당신이 하고 싶은 등기를 하세요라고 승낙서를 적어주게 되면 그때는 뭐로 간다? 부기등기로 전세권 변경을 해서 얼마로? 600만으로 될 거고 그럼 부기등기가 되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렇게 하면서 500만 원이 이렇게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해관계 있는 제3제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고 그 위에 있는 역시 500만 원은 실선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실선으로 지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거기는 보시면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이순위 권리자가 있었고 600만 원으로 뭐가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이자에 뭐가 없었다? 승낙서가 없었다면 이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무슨 등기로? 예, 주등기로 가야 될 겁니다.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때는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니까 500만 원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한 이유가 이 자체로서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등기로 간 것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를 뭐 할 목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등기 형식이 주등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가 된다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주등기가 되면 1순위로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기존 사항을 지워서는 아니 됩니다. 실선으로 지워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기의 기재례를 보겠습니다. 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2000년도 3월 15일 날 3691번째로 접수가 이루어졌고 설정 계약은 3월 14일 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액은 얼마? 600만 원. 이자는 연 6푼. 채무자는 누구? 홍길동. 돈 빌린 사람이 홍길동이란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9번지고. 자,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채무자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홍길동의 주민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권리자의
주민번호, 즉 등기용등록번호는 기록을 하지만 채무자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번호, 즉 등기용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박을순이고요. 박을순이의 성명 나와 있고 주소, 주민번호 다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게 되면 2000년도 7월 19일 날 채권을 양도했죠. 채권을 양도했고 그 다음에 접수를 7월 20일 날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1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저당권 이전 등기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죠. 예, 저당권자가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병식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양도받았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자신 있게 예, 부기등기. 우리가 항상 등기하고자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등기에 상대방을 보라 했죠.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렇게 해서 저당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저당권자의 표시를 기존에 있던 것은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저당권은 저당권하고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는 8월 15일 날, 계약은 3월 14일 날 계약했는데 등기는 8월 15일 날 접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 최고액이 금 얼마? 600만 원. 채무자는 누구? 홍길동. 역시 홍길동의 주민번호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누구다? 박을순 씨. 자,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고요? 박을순이라는 사람. 채무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얼마? 600만 원. 그럼 채권 최고액이니까 그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빌렸는데 실제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 채권 500만 원인데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600만 원까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 권리질권 등기의 기재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권리질권. 자, 한번 볼까요? 자, 순위번호 1,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 2000년 3월 15일 날 제3691호 등기원인 2000년 3월 14일 날 설정 계약 됐죠. 채권액은 600, 이자는 연 6푼, 채무자는 홍길동, 저당권자는 박을순. 그럼 박을순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요? 홍길동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1번 저당권부 질권되어 있고 2000년 7월 20일 제7890호 그 다음 2000년 7월 19일 날 권리질권 설정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789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랑 했는지 등기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보시면 채무자가 박을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채무자는 지금 저당권 등기의 저당권자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채무자 박을순 되어 있고 채권액이 금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제기 나와 있고 이자 나와 있고요. 채권자는 최병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병식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박을순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를 돈을 빌려줬다? 4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최병식이라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담보가 1번 저당권에 있는 박을순 씨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 600만 원을 최병식이라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받고 400만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줄 때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그럼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박을순. 그럼 박을순이가 어떤 담보를 제공했냐면 저당권에 있는 피담보 채권 6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최병식이라는 사람은 600만 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얼마를 빌려줬다는 거다? 4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를 권리질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요. 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면 질권 설정인데 질권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이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는 권리질권 설정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질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권리질권 설정 등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기의 형식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을까요? 자, 1번 저당권 등기는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돈 얼마 빌려주고 600만 원 빌려주고 이루어진 등기가 저당권입니다. 즉
여기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박을순이에게 600만 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최병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400만 원을 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즉 홍길동에게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 6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계약을 권리질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확인되겠습니까?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에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자, 최병식이라는 사람이 권리질권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었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의 기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목적, 임차권 설정, 접수 6월 8일 날, 원인은 6월 7일 날 설정, 계약, 임차보증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차임은 월 10만 원, 차임 지급 시기 매월 말일, 범위 건물 2층 동남쪽 40제곱미터. 자, 범위가 전부가 아니니까 역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도면이 들어와야 되겠죠. 도면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맨 아래쪽에 보면 도면 편철장 제3책 5면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면은 이 지금 임차권자가 거기서 누구죠? 임차권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등기관에게 도면 편철장 제3책 5면을 좀 열람시켜 주세요 하면 여러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임차권자 김갑동이가 어느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기록례 2. 당사자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자, 볼게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죠. 되겠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저를 잠시 볼게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목적물의 인도와 뭘 받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뭘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존속기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존속기간 이전에 점유를 상실하게 돼버리면 대항력도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등기가 아니라 일반 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자료 5페이지에 당사자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겁니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다 하더라도 계속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점유를 수반하게 되면. 근데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반환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점유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점유가 상실되면 대항력이 소멸해야 하네요. 하죠. 그렇다면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일반 임대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자가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이냐 후이냐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록례 2를 보시게 되면 기록례 2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게 기록례 2입니다. 주택임차권 설정 2007년 6월 8일 6232호 2007년 6월 1일 설정 계약 그 다음 임차보증금 8천, 차임 월 20만원, 차임 지급시 매월 말일, 범위 주택 전부, 존속기간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 일자 2007년 6월 5일, 점유개시 일자 2007년 6월 5일, 확정일자 2000년 6월 5일, 임차권자가 누구다? 이을동. 그럼 이을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기록례 3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자가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일반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구별시력이 뭐다? 존속기간 만료 전이냐 만료 후이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 접수 6월 8일, 등기 원인은 2007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2007 카.기 그 다음 785 임차보증금 금 8천만 원 차임 월 20 범위 주택 전부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 임차권자 박병동 이렇게 해서 기록 2와 기록 3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한 내용들 우리가 이때까지 이론상으로 봐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는 말소 등기의 기재례부터 해서 뒤에 지문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